아니 청년을 다 어디 있다가 지금 이렇게 다 쏟아져 나왔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절박하게 기다린 분들인데 네. 이 청년 세대가 이 집회에 참여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나와서 발언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똘똘해요. 똘똘하죠. 너무 재능도 많고 그리고 내용이 선이 있어요. 철학이 있어. 네. 철학이 있어.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보면은 거의 뭐 한강 작가 저리 가라예요 지금. 발언분들이 명문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게 노벨상 민족답구만. 네. 응? 노벨상 민족답고.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분석해 주십시오. 집에서 앉아 있다고 윤석열처럼 술만 먹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청년들이 열심히 살았다는 나름대로 생각되더라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청년들인데 문제는 한국 청년들의 현재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주의가 심하고 그러니까요. 혼자서 어릴 때부터 혼자 자라면서 네네. 그리고 또 무력감이 그거에 따라서 혼자 분리돼 있기 때문에 무력감이 심하다는 약점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거리 잘 안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탄핵 집회는 사실 중장년이 주도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처음엔 중장년이 주도했어요. 예. 윤석열 탄핵 집회도. 그렇죠. 근데 중장년의 문제점은 늙는다는 거예요. 아니 뭐 젊은 사람은 안 늙습니까 선생님? 아니, 다 근데 늙죠. 5년 전에 박근혜 할 때랑 지금 또 몸이 달라. 몸이 달라요. 체력이 체력이 떨어진다는 딸려.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 좀 촛불행동 분들 지금 제일 걱정이 체력이에요. 지금 그래도 저희는 젊은이 어제도 그 지금 세대라서 다행인 거예요. 그나마. 이 정도 할 수 있는 게. 아니, 몇 살쯤 근데- 되셨는데요? 저 40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아니 그때 나왔던 40대 50대 이런 네, 사람들이 맞습니다. 다 60대가 힘들다 그래요. 맞아요, 진짜로. 박근혜 때도 해서 힘들었는데 이번 저도 좀 목이 쉬었습니다 선생님. 네. 이게 안 되네요. 이 이제. 지금 체력적 공진단 먹으면서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 어떠한 항쟁이든 간에 네네. 선봉대 역할은 청년들이 합니다. 네. 주력부대 역할은. 주력은 젊은이들이죠. 그래 80년대에도 청년 학생들이 예. 주력이 됐던 거 아니에요? 87년도 그렇고. 그렇죠. 그 이후에도 네. 그렇고 일본의 90년도 식민지 때도 그랬고요. 그러네요. 예, 항상 그래요. 음. 이게 청년들이 나와야 항쟁이 성공해요. 그러니까 중장년 부대의 항쟁 성공은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박근혜 탄핵이. 근데 이게 계속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늙으니까 네, 체력이 딸리잖아요. 예. 이번에 드디어 윤석열이 젊은이들을 깨운 거죠. 젊은이들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나라. 이런 나를 보고도 집에 있을 테냐?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집에서 다 일어나서 나온 건데 젊은이들의 장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 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생존 불안은 엄청나거든요. 네. 밥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네, 불안. 네. 그 대신 총든 인간들 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싫어합니다. 권위주의에 대해서. 네, 그래서 네. 저 엄청 싫어. 할 말도 많이 하고 권리의식도 강하죠. 물론 이제 약간 개인주의적 권리의식으로 작용했고요. 그렇긴 하지만 권리의식이 높아요. 권리의식이 높다. 그 다음에 청년들의 특징하면 꼽을 수 있는 게 공정에 대한 민감함이죠. 공정. 청년들은 공정에 대해서 목숨 걸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공정이 주로 청년들은 개인 간 경쟁에서의 반칙 이런 거로 보통은 받았거든요.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예. 사실 요거는 조금만 방향을 틀면 사회적 차원으로 바뀌면 정의거든요. 그렇죠. 동전의 양면 같은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주로 청년들은 개인 간 경쟁에서의 반칙을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했는데 윤석열이 한 짓도 반칙이에요. 그렇죠. 청년들이 볼 때는 그것도 시대착오적인 반칙이죠. 네.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불공정한 행위, 이건 아니지. 부정의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인계점을 넘어선 거예요. 이 행위는. 네. 그러자 청년들이 사회 쪽으로 방향이 확 틀어진 겁니다. 이게 그동안 가져갔던 분노, 분노가. 불만 예. 이게 사회 쪽으로 확 틀어진 거예요. 네. 야, 우리가 혼자 흩어져 가지고 그동안 목소리를 못 내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거 도저히 사회 문제였구나. 사회 문제였다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야. 이러면서 폭발해서 나온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음. 청년들은 불 붙으면 답이 없어요. 늙은이들은 불 붙어도 힘이 딸려가지고 힘이 딸리는데 끝이 좀 시간이 없죠. 지나면 끝이 없죠. 시간이 무한하죠. 지나면 좀 이렇게 저조해진다 그럴까? 한계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번에 탄핵 부결됐을 때 네. 나이 든 층들은 절망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아우 그날 이거 밤에 어떡해. 돌아갈 때 어. 많았습니다. 아 이거 아, 어떻게 그래요? 네, 많았어요. 탄핵이 부결됐어 어떻게 이런 전혀 젊은- 다행이다. 아유, 나 젊어 아주 사람이 아주 젊은 젊네. 층이다! 네, 젊은 애들은 네. 부결됐다 하면 아이 시끄러. 그랬어요. 내도해. 이제 시작이야 우리는. 아니 그래서 그 트위터가 돈 거잖아요. 어. 그 패배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안 줬는데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저는 등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엄청 많이 도운 게 나도 그거 보고 힘이 확 나더라고요. 그게 젊은이들의 정서. 세대가 그리고 달라. 그걸 돌리는 사람들이 다 어르신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감동받아서 아 그랬구나. 나도 감동받아서 돌린 거야. 감동은 받았는데 약간 무력감이 있으셨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어르신들은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젊은이들한테 고무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젊은이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 총칼이 앞을 가로막아도 집회가 물러서지 않아요. 끝나도 물러가질 않아요. 밤에 집에 안 가요. 우리는 한 밤에 10시만 되면 힘들어서 집에 가 자고 싶잖아요. 막 춥고. 네. 젊은이들은 쌩쌩해. 장난 아닙니다, 진짜 새벽까지 있어요. 밤새지 뭐. 네. 제가 그 유관순열사 관련된 이제 그 공연을 준비하면서 이제 자료를 보니까 유관순열사랑 선생님이랑 같이 잡혀가요. 당신을 가르치던 그 이화학당 선생님이랑 같이 잡혀가는데 유관순열사가 잡혀가는 순간, 재판받는 순간 그 어떤 순간에도 계속 만세를 외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 선생님이 말려요. 관순아 이제 그만해라. 너 힘들다. 힘 빠진다. 근데 끝까지 외치더라고요. 그 젊은이들은 에너지가 있어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근데 지금 나온 세대들이 사실상 그 당시 유관순 그렇습니다. 열사가 고2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고2예요. 지금 막 중학생, 고등학생도 나와요. 네, 지금 엄청 많이 완전 나오네요. 여고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딱 그 젊은이들은 느낌이더라고요. 또 세대 간의 공감력, 그 감정 전파력 같은 게 엄청나요. 아, 그쵸. 나이든 층하고 또 달라. 네. 어허. 나이든 층은 좀 시간 두고 여기서 막 흥분해도 그랬어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이 네네네. 차잖아요. 젊은이들은 한쪽에서 폭발해가지고 난리치면 바로 이게 바로 네, 이전되죠. 아니 그럼 이전되면서- 그동안 이렇게 뭐 개인주의적으로 분리돼 있었다는 거랑 다른 평가네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게임에서도 젊은이들이 모이면 답이 없어요. 게임에서도 게임에서 반란을 일으킨 민족이거든요. 우리 민족이 게임에서. 세계 역사상 그렇죠, 처음으로 네. 제가 책에도 썼는데 e스포츠. 리니지라고 네. 거기서 네네. 그 안에서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반란을 리니지 일으킨 안에서. 내란이 아니지 반란 항쟁을 일으킨 게 젊은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모일 끝만 만들어지면 돼요. 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우리주의라는 게 있어서 네네. 젊은이들이 아무리 이게 좀 약화됐다 쳐도 조건과 계기만 조성되면 조건과 바로 계기. 터져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젊은이들도 그걸 드러낸 적이 많죠. 사실 예를 선생님이 들면- 이거 매번 주장하셨던 건데 그렇습니다. 증명이 안 됐어. 근데 이번 달에 지금 완전히 증명돼 버렸어요. 증명되죠. 증명이 안 된 게 아니고 이제 청년 세대한테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러니까. 아니었다는 아니에요. 거죠. 아니었다는 저는 거지. 청년들도 내재돼 의원이 있었다는 거지. 우리주의가 있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조건과 계기만 형성되면 조건과 나온다. 계기라고 말씀하셨거든. 그 조건과 계기를 윤석열이. 개혁을 했어요. 예. 윤석열이 그 어려운 일을 네. 어려운 일을 윤석열이 해낸 와 거예요. 이걸 한 방에 어, 야금야금 몇 명씩 모은 것도 아니고 한 그렇지. 방에. 한 방에. 근데 선생님 저는 이제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도 노동운동을 하셨으니까 사실 이제 노동운동을 하는 속에서도 좀 어려움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경제투쟁이냐 정치투쟁이냐 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임금 인상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네. 어떤 사회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민감하지 않아서 약간 뭐 조합주의다, 경제주의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젊은 세대들도 아까는 이제 공정 말씀하셨는데 공정도 아니 김건희가 명품백을 학력을 조작해? 사실 이미 트리거는 오래전에 있었을 것 같은데 있었죠. 이번에 계엄 때 이렇게 뛰어나오는 이유가 뭐냐?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자, 뭐 저 거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젊은이들이 볼 때 이거 명백한 반칙이에요. 명백한 반칙이다. 네,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논란의 여지가 없어. 어. 이거 백 받는 거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아하. 완전 그거는 감사 인사로 볼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예. 그럴 만도 아니, 하다. 아니 이런 뭐 거. 이제 그건 안 뿐 건지는 아는데 네. 그렇게까지 뚜껑을 열리게 한 뚜껑 건 열리진 않는다. 아닐 수 있는데 네네. 국회에 군인을 투입한 거 이거는 아하. 엄청난 반칙인 거예요. 아. 자기들이 배워온 민주주의 원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감내할 수 없는 반칙 행위로 이제 인정이 됐을 네네. 것이고 또 하나 저는 이 사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꼽고 싶은 게 서울의 봄입니다. 네. 서울의 봄. 서울의 그리고 한강입니다. 소년이 한강 온다. 작가. 이 얘기를 네,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서울의 봄을 보고 가장 감동을 많이 받은 세대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그쵸. 보통 서울의 봄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네.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보통 어떤 감동을 받은 거죠,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은 예. 의로운 군인들이 있었다. 아. 그걸 막으려고 몸을 대든지. 우리는 뭐 보면서 암 걸릴 것 같다. 저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진짜로. 그렇죠. 너무 그런- 답답해가지고. 그렇죠. 아, 근데 의로운 군인이 있었다. 이게 이제 하나 있었고 그 상황에서 아. 이제 군인답게 네네. 한 거 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런 흑역사가 있었어 우리나라에. 아하. 저런 시절을 우리가 겪고 오늘이 온 거구나. 역사성을 배웠군요. 무슨 막 그 분노.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있었구나 우리나라 역사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촛불에 나와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선배들
그 엄마 아빠 세대한테 선배 너무 세대. 감사하다는 네, 얘기를 자주 네, 해요. 많이 해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죠. 예. 요즘. 서울의 봄을 우리 좀 제 아이들도 자식들도 정치의식 전혀 없었던 애들인데 네. 서울의 봄 보고 와서 엄청난 분노를 했어요. 아하.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역사 그게 경험을 처음 컸군요. 알았다. 컸어요. 야, 여기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또 다시 한번 네. 엿볼 그리고 수 있네요. 한강 작가가 또 그렇습니다. 5.18과 4.3을 또 알렸지 않습니까? 어제 이번에 토요일 날 음. 굉장히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소년연다 책을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냥 그거 들고 있어 피켓 대신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민족이래. 진짜. 그거 하나에 많은 게 담겨 있는 거야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네, 네. 군인들의 반란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다 지나간 역사로 알았는데 이걸 21세기 또 하는 미친놈이 있다는 거죠. 네. 젊은이들 반응은 대체로 이 사건 터졌을 때 미쳤어야 했어요. 윤석열 미쳤냐? 미친놈이네.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해?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빵 터지면서 그쵸. 자기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불행 이런 것들도 결국 이런 정치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라는 이제 인식이 형성되면서 나오기 시작한 건데 문제는 젊은이들을 이렇게 한번 깨우잖아요. 네네. 이거는 잠자는 사자를 깨우는 거랑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잠을 안 자요. 그다음부터 네. 잠에서 깨면 네네. 사자 무섭잖아요. 젊은이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항쟁에서 승리할 게 분명한데 네네. 승리하면 제2의 586 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왜냐하면 아, 실제로 좋다. 진짜 5.18의 역사에 마음의 빚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네, 사실. 네. 근데 그게 원래 386 세대셨는데 이 젊은이들도 같은 지금 빚을 느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 만약에 이 혁명이 승리가 되면은 모두가 빚을 털고 이게 다시 그 사람들의 인생관이 되게 네. 되는 상황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대가 그 개혁성이나 혁명성 같은 거를 계속 간직하려면 네네. 승리를 해야 됩니다. 네. 승리의 네. 경험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근데 역사적으로 그게 크다고 한국에서 말씀하셨죠, 선생님. 네, 역사적으로 보면 4.19는 실패한 거잖아요, 사실상. 5.16 쿠데타로. 80년 서울의 봄 세대도 실패한 거예요. 근데 386 세대라고 불렸던 586 세대는 성공했어요. 6월 항쟁을 통해서 군부 독재를 물러나게 한 경험이 있어요. 네. 이게 엄청난 프라이드예요. 이 세대. 그러면서 그 승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도 반 바뀌는 거죠. 아하. 그래서 지금 국힘당이 그걸 너무 괴로워하는 거 아니에요. 50대가 됐는데 왜 우리를 지지 안 하는 거야? 왜 세상 쓴맛을 다 봤을 텐데 애들이 왜 이제 보수화되지 않는 거야? 이 돈 맛을 인간들은? 모르나? 그러니까 승리의 경험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승리의 거죠. 경험. 근데 이 세대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 역사에서 승리한 경험을 네, 간직한 네, 세대로 네. 등장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청년 세대라는 네. 건데 그렇다면 386 세대 제2의 386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세대 좋네요. 지금 자식벌이잖아요. 지금. 예, 자식벌이에요. 그렇죠. 어. 결국 그 승리의 역사가 여기로 지금 자식벌. 이어오는 것 같아요. 부모 자식 연합. 예, 거의 그런 예, 지금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386이니까. 그러니까요. 선생님의 자식들이 지금 그렇죠. 20, 20대, 30대고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승리를 해낸 사실 전 세계 유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이 아니라 초로. 이번에 이거를- 응원봉으로 이제. 그리고 이거는 응원봉으로. 음. 야, 그러니까 이게 그 전 세계 다시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자부심이 사실 우리한테는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선생님 말씀대로 이 2030의 이 승리감 네. 굉장히 중요할 거고 이거를 사실 이제 또 잘 모아내야 될 텐데 이게 김비선 사회자가 잘해야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뭐 해보겠습니다. 잘한다고 네. 소문이 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아니 도걸 선생님도 막 김지선 씨라고 막 음. 네. 아, 그, 조직돼야죠 이제.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별이 아니고 모여서 조직되고 그 힘으로 계속 이어져요. 네, 서서히 청년들도 이제 조직화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대학가에 진짜 저 네. 학생회가 거의 다 무너졌거든요. 다 무너졌죠. 운동권도 그렇죠. 없어요. 근데 어디서 식소나하는 거야? 어디서 갑자기 우주스 학생회가 있었어?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 아니, 정말 이 한국 사람의 DNA가 있나 봐요. 있어요. 진짜 저항 항쟁의 DNA가 진짜로 이건 DNA 아니면은 해석이 이해가 안 안 돼요. 돼. 아니 심리학자시니까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책 썼잖아요. 무리주의야 무리주의. 무리주의 정말요. 있다고. 네. 여러분 아니, 책을 고등학생들도 보시면 됩니다. 식소나하는 세상이 된 거고요 이번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집에 혼자서 있는 애들 친구 없잖아요. 네. 집회 나가야 되겠어. 네. 그러니까 SNS에다가 집회 갈 사람 모집하는 글을 올린다는 거예요. 지금. 나 나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같이 무서우니까 나가야 같이 갈 되거든. 사람. 우리는 혼자 잘 안 다니거든 우리 민족은. 어, 그 그러니까 모임들이 생겨요. 그런 정도로 이 친구들이 그럼 같이 나가다 친구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회적 고립을 탈피해서 연대하고 단결하기 시작했다라고 맞습니다.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고 네. 그 흐름은 상당한 정도로 지금 폭발력을 지니고 진행될 수 있다. 이제 진짜 예. 이 이유가 너무 중요할 것 같네요. 이 이유.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어쨌든간에 이번 주 토요일 다시 한번 이제 탄핵 가결, 부결 이제 결정이 나는 건데 네. 아마 이제 뭐 가결이 되겠죠. 만약에 부결시킨다 그러면은 이제 더 나오겠죠. 네, 더 많은 분들이 항쟁으로 그렇죠. 이제 네. 뭐 초등학생들이 그렇죠. 예, 들고 나오는 초등학생도 지금 부글부글한 상태입니다. 4.19제도 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4.19제도 초등학생까지 다 뛰어나왔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항쟁은 승리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항쟁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지난 촛불혁명 이후에 사실 많은 그런 그 패배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세워놨더니 아무것도 뭐 안 됐고. 4.16 세월호 참사가 밝혀졌냐? 뭐 네. 이게 뭐 남북관계 좀 하다가 그것도 막판에 안 돼버리고 약간 이런 이제 그리고 결국적으로 윤석열이 돼버리지 않았냐? 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옹호하고 그러니까 이 이후에 어떻게 돼야 되는가?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좀 다른 방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야 굉장한 방송인데 미리 항쟁 이유를 얘기하는 네. 선생님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항쟁은 무조건 승리합니다. 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항쟁의 승리는 필연적이라고 보고요. 이제 그 이후에 현재 분위기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네. 가장 높아요. 좀 가장 높죠.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어렵게 대선을 치르면서 0.25% 차이로 대통령 되는 거 하고 이러한 혁명적 분위기에서 대통령이 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개혁성이 있잖아요. 네. 나름. 네. 근데 아슬아슬하게 이기면 네. 또 주저할 수도 또 주저할 있죠. 수 있어요. 네. 뭐 눈치를 보거나. 쭈삣쭈삣. 근데 이 상황에서 혁명적 상황에서 음. 대통령 당선되면 개혁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그러네요. 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알 거예요. 몇 년 안에 빨리 해야 된다. 네. 초반에 이 분위기 좋을 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문재인 정부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 그때 다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걸 안 했어요. 눈치 초기에. 보느라고. 아 그리고 국힘이 알아서 지금 죽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집단 자살을 선택했거든요. 애들이. 집단 자살. 예, 자해 정도가 아닙니까, 선생님? 집단 자살. 그러니까 네. 윤석열 혼자 죽을 수는 없지. 우리도 같이 죽겠어. 네. 그럼 집단 자살을 선택한 집단이 돼버려서 그 이후에 일정에서 고려할 대상이 못 됩니다. 아마 네. 국민들로부터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찌그러져 있을 거예요. 수습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예, 그러니까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더없이 좋은 상황이 왔다. 아, 우리나라가 그럼 진정으로 정말 이제 국힘당은 사라지고 예. 정말 보수당과 그러니까 진보. 민주당이 정말 보수를 하고 진보. 진보 정당들이 이제 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양당으로 갈 수 있겠군요. 아, 이제 드디어 정말 정상적인 양당 체제가 될 수 있는 정상적인 진짜 예, 보수. 예, 그 기회가 열리는 거고. 아.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이 여태까지의 대통령들은 계속 대통령을 잘못 만났어. 미국 대통령을. 네. 아.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될 때 부시. 네. 아. 아우 그래가지고선 고생했죠. 6.15 공동선은. 디스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놈이 우리 네, 대통령한테 막 이 사람이라고 해서 네. 젊은 놈의 자식이. 김대중 전 대통령 엄청 괴롭혔잖아요. 괴놈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또 아들 부시. 네. 그래가지고 노 전 대통령도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네. 강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문재인의 경우에는 이 바이든 전쟁광 이러면서 또 안 됐죠. 근데 다행히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북미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남북관계 개선을 하려고 할 때 네. 트럼프 반대하겠습니까? 할 리가 없죠. 반대 안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남북관계가 좋은 굉장히 급진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굉장히 좋은 북미 관계, 기회예요. 남북관계가. 최초로 저는 궁합이 맞았다. 아. 미국과 한국 대통령이 네. 온 우주가 돋고 있는 거네요. 거의. 당선된다면. 네. 우주가 돋고 있어. 네, 온 우주가 아니야, 응원봉이 돋고 있는 아, 거야. 네, 온 국민 전 세계 어. 민중들이 다 돋고 있네요.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장기적인 통일을 아. 추진하는 데선 더없이 좋은 급물살이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열릴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 그 말씀은 그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은 사실은 이제 트럼프고요.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사실 그 반대했다기보다 네오콘이죠. 네오콘들이 반대를 한 거. 그래서 네. 워킹 그룹으로 완전 히 묶어버렸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남북 합의는 사실 굉장한 걸 했죠. 그렇죠. 남북은 했는데 그걸 네. 완전 히 묶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거다.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그때랑 다르다 이거죠. 그못 묶죠 이제. 못 묶는다 이제. 예, 그리고 묶는 게 자기한테 손해죠. 아. 북미 관계 개선 진짜 하려고 하니까. 그 네오콘을 예, 배제하고. 네오콘의 네, 이미지 거의 배제시켰고 남북 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겠네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 거고. 국민들이 또 큰 그림을 오랫동안 그려왔던 거는 민주당의
민주당 내를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혁명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당 의원분들이 지금 매일 촛불 집회를 와요. 시민들을 만나러. 맞아. 계속 감사하고 그리고 울고 있어 지금 진짜로 너무 감사해서 이게 이 경험이 결국 민주당이나 야당들이 정치인들이 국민을 하늘로 받드는 네. 그런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그 시기 같거든요. 네. 좋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박근혜 탄핵 집회 이후에 국민들이 네네. 굉장히 많이 성장했잖아요. 그러면서 정치 고관여층이 만들어진 것이고 네.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민주당이 개혁을 이끈 겁니다. 사실상 맞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를 대권 유자로 키운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 있어요. 네. 게다가 조직적 틀도 갖추고 있어요. 촛불행동 같은 네. 이 세력이 있는 상태에서 정권 교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 전에는 시민들이 그러네. 다 흩어져서 흩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던 중요하죠. 상황이라면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이러한 국민적 그 조직들 뭐 촛불행동이든 뭐든 간에 이런 것과 연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개혁을 추진할 네. 때. 그러면 이건 달리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국민들의 요구를 뭐 이렇게 먹일 전달할 수 있는 네네. 또 압박할 통로가 수 있는 거예요, 조직이. 그 통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개혁을 더욱더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이다. 네. 여러모로 추동할 수 있는. 여러모로 네. 그 당시하고는 다르다. 모든 조건이 그다음에 갖춰졌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또 네. 다른 점. 네. 이재명은 문재인이 아니죠. 네. 네. 이건 제가 심리 분석한 걸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의 심리 분석은 다시 한번 두 분이서 한번 아니 특집으로. 그거는 이제 대선 기간 또 이제 아, 시작을 해야 해놨으니까? 되니까 아, 다음 또 해야 달이면 되니까. 대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치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남북 관계가 또 바꿔질 수 있고요. 또 이제 사실은 이제 이 한미일 관계 이건 이제 좀 극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실리 외교로 가야 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촛불행동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시민 단체들의 조직된 힘들 이게 네.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나오시는 20대 분들이 이렇게 묶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묶여야죠. 김지선 사회자가 네. 있으니까요. 2030이 아니네 여기는 40이네 벌써. 2030 지금 백자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노래를. 저는 10세대들이 절 좋아합니다. 2030보다는 10세대. 10세대가 절 좋아해요. 저 40입니다. 네, 40은 안 되겠네. 자, 청년 촛불 행동으로 많이 모여주십시오. 2030 세대들이 뭉쳐야 된다. 네.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여러분 이번에 저희 그 촛불행동 TV를 20만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00만 지금 100만 좀 빨리 만들어주세요. 23만입니다. 23만. 예. 사정없이 올라가네. 예, 예. 우리 지지난주 방송에서 몇만 해달라고 그러더라. 50만이라고 그러나 내가. 이젠 100만 모르겠습니다. 이젠 100만 해주십시오. 이제 100만 그냥 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르세요. 네. 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사진을 어제 이제 제가 촛불을 못 나고 영상으로 봤는데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예, 제가 이제 이 영상에서 이걸 캡처를 했어요. 저기 지금 왼쪽에 계신 분이 우리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지한 씨 어머니이신데 우리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응원봉으로 흔들고 계신데 어머니께서 함께 계시더라고요. 저 탄핵 네, 그 그쵸. 촛불에. 사실 이태원 참사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럼요. 그렇죠. 살아있었다면 지금 이 거리에 얼마나 많이 맞습니다. 저렇게 할로윈 축제보다 훨씬 더 재밌었을 거니까 네. 이가 지금 그리고 이렇게 제가, 쏟아진 광장에서. 아까 잠깐 뺐지만 뭐 잊어버리고 뺐지만 세월호하고 이태원을 겪었어요. 네. 맞아요. 젊은이들이. 맞아요. 네. 네, 그게 네. 너무 큽니다. 그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폭발한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사실상 이 계엄이 국민들을 죽이는 게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직접 들이댔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뿐이지 사실상 이태원 참사도 이 정부가 죽인 거 아닙니까? 사실상 저놈들이. 그렇죠. 예. 참 이제는 우리 모두가 사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사대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